자, 그러면 그 등록의 절차 계속 갑니다. 23쪽에 검토 및 등록 통지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하면 이에 대하여 이제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확인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토 확인을 하는데 일단 사무소 체크하고요. 결격 여부를 조회를 다 합니다. 조회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자격 발급 시도자에게 자격 발급 확인 요청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두 체크했어요. 그럼 이제 기준에 적합했다. 그러면 기속적 행위이기 때문에 등록을 통지합니다. 그럼 이 등록 통지, 등록은 기속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러한 사유가 아닌 한 등록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등록의 기속성이라는 건데 이 등록의 기속성은 일단은 그 거부할 수 있는 사유,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등록을 신청했다든가 또는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거부할 수 있겠죠? 다음에 신청인이 결격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이번 및 다른 법에 따른 제한에 위반돼 있다. 그럼 이때는 거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법에 따른 제한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 체납 같은 게 있으면은 이거 전부 다 납부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등록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유가 없는 한 등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인장을 등록하지 않았다든가 보증을 설정하지 않았다. 그럼 이런 사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 이제 등록 통지라는데 등록 통지는 신청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해줘야 된다? 7일 내. 그래서 7일 내 서면으로 통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7일이 또 등장했죠. 인자야, 전등, 소등. 그래서 등록 통지 7일 내에 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등록 통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개설 등록이 된 거죠. 그래서 등록의 효과를 가져온다. 이때 개업공사가 되신 겁니다. 이거. 자, 그럼 등록 통지 됐거든요. 그럼 통지되면 이제 그 다음 절차가 보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증 설정하에 신고 들어가야 되죠. 그럼 이제 이 보증 설정에도 나중에 이제 다시 공부하지만 이 보증을 설정하에 신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보증을 설정하에 신고합니다. 법인이 아닌 계고는 1억 이상, 법인은 2억 이상을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증명서를 첨부해서 보증 설정 신고 들어갑니다. 그럼 요 사항을 확인하고 등록증이 이제서야 이제 교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등록증 교부는 보증 설정 사항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교부가 된다. 지체 없이. 이때 그럼 등록증 나갈 때는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대장이 있다고 했죠.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이제 교부가 되는데 이 개설등록대장이 개공의 호적이라고 제가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개설등록대장은 특별히 불가능한 사유가 없다면 전자관리 해주시라고 그랬죠. 전자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등록증 받았으므로 잘 보는 곳에 걸어놓고 중개 업무를 시작하면 된다. 다만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인장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인장 등록해 주셔야 되죠. 그럼 나머지 기타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인데 그럼 등록증을 분실했어요. 재규 신청할 수 있죠. 재규 신청할 때는 수수료 내야 돼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로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겠죠. 그래서 분실, 훼손, 기재사항이 변경됐다. 그럼 재규 신청할 수 있는데 법인 대표자가 바뀐 거예요. 대표자의 변경, 재규비 신청 사유 맞죠? 또 하나 재규비 신청 사유가 우리 중개인이 자격을 취득했어요. 동일 등록관청 내에서 공인인증 개공으로 업무를 계속합니다. 그럼 등록증 재규비 신청하면 되죠? 이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협회 통보란 말이 나와 있죠. 그래서 공인인증사 협회에다가 이거 등록사항을 통보해 줍니다. 그럼 협회 통보 의무자는 지금 누구라고요? 등록관청이다. 그럼 등록관청은 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이에요.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겁니다. 이렇게 통보하는데 이때 통보사항은 뭐로 기억했냐면 이게 등신으로 기억했죠. 등신. 그래서 등록사항을 통보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사항을 통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사항은 등록증이 교부가 됐을 때, 등록을 취소했을 때, 그 다음에 업무정지를 때렸을 때는 등록사항으로서 통보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고사항은 우리 법상 신고로 볼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무소 이전 신고가 있고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가 있고, 휴업 신고, 폐업 신고, 기간 변경 신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고용 신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가 있죠? 그래서 신고사항은 전부 다 통보한다. 그럼 콕 집어서, 지금 우리 법상 협회 통보 의무자는 등록관청뿐이에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합니다. 자격을 정지합니다. 자격 취소 정지했을 때는 이거 협회 통보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 점 또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니까 콕 집어서 시도사가 하는 행위인 자격 취소나 정지는 통보사항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감 잡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특수법인이 나옵니다. 특수법인은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특수법인에 대한 내용은 매회출제로 지금 돼 있는데, 특수법인이란 말 자체는 우리가 강학상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요게 우리가 강학상 특수법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 특수법인의 종류가 4가지가 있잖아요. 노협동조합에 따른 지역농협이 있고요. 산림조합에 따른 산림조합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 산림조합은요, 산림조합 중앙에도 특수법인이고 지역 산림조합도 특수법인이에요. 그 다음 이제 산업집사 화사미 공장 설립하는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법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죠. 여기가 특수법인 4군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들은 중개업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중개업을 할 수 있냐면, 지역농협은 농지에 대한 매매, 교환, 임대차만 중개할 수 있다고 했죠. 산림조합은 임목이나 임야에 대한 매매, 대차만 중개할 수 있고요.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소재하는 공장용지나 공장건축물만 중개할 수 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중개를 할 수가 있죠. 중산물 전체를 중개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그래서 그 점 감 잡아두시고, 주의할 점은 거기 그 진하게 써있는 거 3가지 주의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 법상 규제인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그겁니다. 이들은 중개업을 할 때 등록을 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있어요. 등록을 해야 되는가. 그럼 3개의 특수법인은 등록을 요구하지 않죠. 그래서 이 3개는 등록을 하지 않고도 바로 중개업을 할 수가 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만은 등록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는요, 자산관리공사가 등록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지역농협은 등록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에서는 지역농협에는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점 기억해 두시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지역농협 같은 경우 그렇다고 그랬죠. 중요한 놈은 등록하지 않고도 중개업을 할 수 있다고 직접 규정을 두고 있어요. 농협동조합법에서. 그래서 농협동조합법은 우리 법에 대한 특별법적인 지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근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인의 비업무용 중개할 수 있다 해놓고 아무 얘기 안 해버린 거죠. 그래서 얘는 우리 법의 적용에 의하여 등록을 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럼 이때 여기서부터 이제 특수법인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죠. 이게 공인인증서법상 규율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특수법인이 등록을 하더라도 법인의 등록 기준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록 기준 적용하지 않는 얘기는 그 특수법인은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필요가 없죠. 자본 5천만 원 이상할 필요도 없고, 상법상 회사에게나 협동조할 필요도 없고요. 임원이 실무교육 받을 필요도 없죠. 임원의 3분의 1을 공사로 확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등록 기준을 전체 배제했다는 점, 이 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특수법인도 법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사함수 둘 수 있죠. 이때 분사함수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에 의한 요건이 있죠. 이 요건을 특수법인한테는 배제했죠. 이게 두 번째 특례예요. 그래서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함수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 점 잊으시고, 다음 3번째가 보증 설정에 대한 이거 특례를 두고 있는데, 보증 설정은 중개업할 때 무조건 특수법인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 보증에 대해서 우리 지역농협은 얼마 이상만 하면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이상이다. 이렇게 봐준 거죠. 그래서 지역농협은 이거 1,000만 원 이상으로 등록은 안 하지만 보증 설정 신고는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을 1,000만 원 이상으로 업무 기준까지 설정하여 신고해야 돼요. 그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보증을 얼마 이상 설정해야 돼요? 2억 이상이 되겠죠. 법인이니까. 이렇게 됩니까? 이게 명문의 기준에 있는 3가지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엄청 시험에서 잘 물어봅니다. 고맙게도. 꼭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이제 해석상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확인세무라든가 손해배상 이런 것들은 의뢰인보 조치이기 때문에 모두 이제 적용이 되는 걸로 해석되고 있고, 특수법인의 업무력도 별다른 제한이 없으니까 전국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특수법인이 법인이지만 우리 중개법인의 경업범죄에 속한 업무 있죠. 한 가지도 수행할 수 없어요. 얘네들은 고유목적 사업이 있고 중개업만 부수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경업은 당연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3가지, 요 3가지가 바로 이제 출제 파트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해 주시고요. 그럼 여기까지 문제 확인할까요? 자, 문제집으로 다시로 갑니다. 33쪽에 11번 문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시장은 등록관청이 될 수 없다. 맞죠? 그러니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 뭐 용인시장, 수원시장 다 안 됩니다.
2번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록 신청서 서식상에 개업 공인인증사 종별로는 법인과 공인인증사만이 있다. 우리 등록 신청할 때 종별 기재란이 있거든요. 개공의 종별이라는 것은 종류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법인과 공인인증사로서는 등록 신청되는데 중개인이 없다는 얘기죠? 맞았어요. 맞습니다. 19의 질문이었고. 다음 3번 질문이에요. 휴업기간 중이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사는 그 기간 중에 폐업 후 다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틀렸죠?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는 폐업 후 등록할 수 있죠. 그러니까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사는 그 기간 중에 폐업 신고한 다음에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업무정지 기간 중인 자요. 이 자는 폐업은 가능하지만 이 기간 중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없죠. 그래서 전에는 이거 잘 물어봤는데 요즘은 잘 안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 업무정지 먹고 폐업하게 되면 결격 맞아요? 업무정지 먹고 폐업했어요. 결격입니까? 아닙니까? 결격이죠. 업무정지 받고 폐업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결격으로 넘어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쪽에서 잘 안 물어본 거예요. 저는 잘 물어봤는데.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휴업기간 중에는 폐업 후 등록할 수 있어요. 다음 4번입니다.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지직원할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한다. 법인은 주된 호가야 되죠? 맞고. 5번.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의 소속공사예요. 사직 후 즉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맞아요? 지금 소공을 묻고 있는 거죠? 소공은 등록 신청할 수 없어요. 근데 사직을 했다고 그랬죠, 지금.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공의 소속공사예요. 이 소속공사는 말이에요. 만약에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업무정지를 먹었다 하더라도 이 효과가 이자에게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치죠. 그러니까 이자는 이중소속을 풀었어요. 사직을 했다면 즉시 다른 데 가서 중개업종사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등록할 수 있죠. 그래서 5번 질문 맞습니다. 그러니까 4번 정답이었어요. 3번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2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쭉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13번 서류로 갑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록 신청 서류와 관련한 다음 설명은 타당한 선. 1번이에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한 보증설정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OX. X죠. 보증설정 증명서를 보증공인중개사 사본은 첨부하고 싶어도 못하죠. 틀렸고. 2번 법인은 임원사원의 실무교수료증 사본, 법인등기상 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을 제출해야 한다. 일단 틀렸다는 거 아시죠? 법인등기상 증명서와 건축물 대장 첨부하지 않죠. 직접 확인 들어가고요. 실무교수료증 사본은 원칙적으로 내야 되겠지만 3번 지문에 있죠, 지금. 그럼 3번 지문을 보면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는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알아보시겠어요? 이게 이번에 신설한 내용이죠, 이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협회에서 실무교육을 위탁 시행하고 있는데 등록관청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관리해줬다. 그러면 이때는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해해 두시고 다음 4번입니다. 등록을 하려는 자는 모두 여권용 사진 및 등록의 결격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여권용 사진은 모두 내는 거 맞죠? 모두 내는 거 맞는데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한 서류는 외국인만 내는 거죠? 내국인은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 법인은요. 외국 법인은 국내 영업소 증명서류까지 같이 내야 됩니다. 국내 영업소가 있다는 증명서류 내야 돼요. 자, 그래서 4번 질문 역시 틀렸고요. 5번입니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 임원사원을 말하는데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자의 공사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자격증 사본은 첨부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이거는 직접 확인 요청 들어가요. 그래서 내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서류 관련 문제 13번 문제를 확인해 봤고요. 14번 문제는 그럼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외국인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자, 15번 문제는 이제 특수법인에 대한 내용으로 나오고 있네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를 할 수 있는 법인에 대한 특례사항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이걸 갖다가요, 이 특수법인 읽을 때 우리는 지금 현재 계속 수업을 특수법인으로 공부해 왔거든요. 근데 시험에서는 특수법인이라는 표현을 절대 안 써요.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를 할 수 있는 법인을 쓰는데 이거를 한 문장으로 읽어줘야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앞에 거 쑥 빼먹고 법인에 대한 특례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문제를.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를 할 수 있는 법인, 이걸 한 문장으로 읽어야 된다. 이게 특수법인에 대한 문제예요. 그럼 1번입니다. 대표자 및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인증사가 아니어도 된다. 맞죠? 그래갖고 이걸 제대로 안 읽으면요, 그냥 바로 1번에 X 나와버리는 거죠? 옵니다. 특수법인에 대한 문제니까. 다음 2번.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이 아니어도 된다. 맞죠? 3번 질문. 분사업 설치할 경우 책임자가 공인사 아니어도 된다. 그죠? 4번님은 지역협동조합은 보증금액을 1,000만 원만 설정해도 된다. 그죠? 1,000만 원 이상이니까. 5번. 중개가 완성돼 거래계약 체결된 경우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가 면제된다. 이거는 틀렸죠. 이거 의무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확인설명서를 교부를 안 해버렸다. 우리 지역농협이 중개업 하면서. 그럼 등록관청은 이론적으로 그 지역농협에 대하여 업무정지 때릴 수 있겠죠. 설명서 미교부는 업무정지 아닙니까? 맞죠? 근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어쨌든 좋습니다. 그럼 16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17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냥. 18번으로 바로 갑니다. 18번. 다음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기억입니다.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신청이 등록 기준을 갖추고 있으면 7일 이내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OX, X. 7일 내 등록증이라는 얘기 없죠? 등록 통지만 하는 거예요. 보증 설정 사항 하나로 지체 없이 등록증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기억지문 틀렸고, 니은 공인인증사, 소속공사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맞아요? 조문대로 냈죠. 여기서 말에 참고 괄호 속에, 시험에서 괄호 속에 있는 말 있죠? 이걸 틀리게 낸 적이 없어요, 우리 과목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치사하게 니은 지문에서 그 공인인증사 이렇게 공인인증사 또 해놓고 소공사 제외라고 돼 있죠, 지금. 근데 이걸 소공사 포함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내갖고 이걸 틀린 지문으로 냈잖아요? 그럼 시험지 확 찢어버릴 일이지. 그죠? 이렇게 낸 적이 없어요. 근데 모의고사에서 치사하게 이렇게 내는 선생님이 있죠?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의고사 연습을 해버리면요, 괄호 속에 있는 말을 신경 쓰거든. 근데 기출에서는 그렇게 다룬 적이 없어요. 차라리 내고 싶으면 소속 공인인증사를 포함하여 공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내줘야 되죠? 끄집어 내줘야지. 확실히 알아보게. 뭔 말인지 되세요? 예. 자, 그래서 니은 맞았습니다. 그럼 소공사 제외란 말은 소공사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는 뜻이죠, 이거? 그 얘기입니다. 다음 디귿입니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한 자가 보증을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한다. 맞아요? 보증 설정 사항만 확인하고 지체 없이 나가는 거죠? 인장 등록 여부까지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다음 리얼. 중개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등록증 재규 신청을 하면 된다. 맞습니까? 중개법인 대표자 변경은 신규 등록 사유가 아니에요. 등록증 재규 신청하면 되죠? 예. 그래서 맞고요. 5번이 미음입니다. 등록증을 재교부 신청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맞아요? 우리 법상 수수료는 지자체 조례라고 했죠? 이때 구체적으로 지자체라 하면 시군구 조례가 되겠죠? 이건 등록증이니까. 다음 비읍입니다. 공사법 명문으로 등록을 한 자는 최소한 3월 이내 업무를 개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업무 개시한에 대한 규정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만 휴업과 관련해서 3개월이 넘도록 업무 개시 안 한다면 휴업 신고 미리 해주셔야 되죠? 근데 3개월 내 반드시 업무 개시하라는 얘기 없어요. 예, 그래서 비읍지문 틀렸습니다. 그럼 지금 옳은 거라고 그랬죠? 몇 개입니까? 4개.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맞았네요. 4개가 다행히 4번에 있네요. 옮겨 적을 때 문제는 없겠죠. 그래서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19번 문제 내려갑니다. 등록 절차 더 연습이에요.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입니다.
등록관청은 등록 신청이니 등록 기준에 적합할 경우는 공인인상개업공사, 법인인개업공사로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여기까지 좋았죠? 10일 내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10일이 아니고 7일. 전형적인 지문이에요. 7일이다. 2번 등록을 신청한 자는 등록 신청과 함께 중개 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할 수 있다죠? 예, 그래서 등록할 수 있다고. 3번 신청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록 통지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설정하고 이를 신고해야 한다. OX, X. 이거 보증 설정 언제까지만 하면 돼요? 업무 개시 전. 옛날 중개업법 시에는 이렇게 있었어요. 10일로. 업무 개시 전이다 지금. 그래서 업무 개시 전에 보증을 설정하고 이를 신고합니다. 틀렸고 4번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중개사무소 등록대장에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후 등록증을 교부하고 10일 내에 공인인증서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다음 달 10일까지죠? 속으면 안 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다. 협회 통보는. 다음 5번이에요. 중개사무소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야 한다. 맞죠? 그래서 우리 법상 대장이 3번이라고 그랬어요. 자격증 교부대장, 등록대장, 지정대장이 있다고 그랬는데 모두 전자관리하라는 얘기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20번 문제 가볼까요? 24회 때 기출문제였네요.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 개설 등록을 신청받은 등록관청은 그 인가 여부를 바로 X 나가야 되죠. 등록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14일 내 신청일에 통보한다. 14일이 아니고 7일. 7일 내 통보해야 한다. 2번 질문. 광역시장은 개설 등록을 한 자에 대해 법령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그럼 광역시장에 밑줄 긋고 등록증을 교부에 밑줄 쫙 그으면 OX, X죠. 등록관청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지문들은 국장, 시도의사 등록관청에 뜨게 되면 무조건 밑줄 긋고 체크하는 거예요. 이건 스킬입니다. 그래야 보여요. 그래서 광역시장 아니고 등록관청이라 나오거나 시군구청장이라고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입니다. 법인인개업공사가 주택 분양을 대행하는 경우 겸업제한 위반을 이유로 그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법인인개공 주택 분양 대행할 수 있죠. 그럼 겸업 위반 아니죠. 그러니까 틀렸네요. 역시. 다음 4번 소속공사는 중개사무소를 들여놓은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맞아요? 이 지문을 말해요. 요즘 이게 지문이 이렇게 벨벨 지금 이상한 말을 넣어가지고 벨벨 꼬고 있는데 어쨌든 그냥 쉽게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내버리면 그냥 알아보겠죠. 근데 말이에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한 등록 이런 식으로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멈칫한다는 얘기죠. 이거를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보면 쉽게 보이는데 이게 이걸 고민하고 있으면 아주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제. 그럼 4번님 맞았다는 얘기죠? 맞죠? 근데 지문 지금 껄쩍지근하죠? 예. 근데 쉽게 가자고요 그냥. 소공은 등록 신청할 수 없죠? 없어요. 이중섭 금지이기 때문에. 5번입니다. A광역시 갑구에 주된 사무소를 둔 중개 법인인개업공사는 A광역시 을구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맞아요? 들 수 있죠? 예, 그래서 역시 틀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지문은 즐겨 쓰는데 만약에 용인시 수지구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은 용인시 내에는 더 이상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라고 하면 X죠. 다른 데 둘 수 있겠죠? 수지구 말고 용인시가 어디가 구가 떠 있나? 하여튼 있어요. 처인구인가? 처인구 맞아요? 말 참 이상해. 처인구.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의 지문 저도 잘 쓰는데 어쨌든 구체적으로 물어봤죠. 5번 지문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20번 4번 정답이었고 21번 문제 이건 26회 기출이었는데 이거 보겠습니다.
공사분영상 공인중개사증이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1번입니다. 자격증 및 등록증의 교부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 이런 식의 지문.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거 일단 정답이다, 아니다? 예? 정답 아니라고 그랬죠. 일단 제끼고 풀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스킬이에요. 일단 제끼고 푸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온다면 어떻게 찾으라고 그러냐면 대통령령은 주로 기준에 관한 사항이 많이 있다고 그랬고 국토부령은 주로 절차에 관한 사항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서식에 대한 부분은 100% 국토부령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100% 국토부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번 지문은 맞았어요. 자격증 등록증의 경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등록관청은 신청인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보증 설정 사항을 확인하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라고 냈잖아요. 그럼 이 지문은 무조건 맞았죠. 왜 그러냐면요. 등록증은 서식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국토부령에서 정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문, 일단은 국토번호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답이 아니라는 걸 제끼고 정답을 찾는데,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은 국토부령은 주로 절차 또는 서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은 100% 국토부령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을 해야 될 때가 있다고 그랬죠? 기억을 해야 될 때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건 자동적으로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수료 같은 거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수수료는 예를 들어서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라고 하면 이건 틀렸죠. 우리 법상 수수료는 뭐예요? 지금 다?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예요. 맞죠? 조례예요. 특강 들으신 분들 다 기억하고 있죠, 이거? 이건 스킬입니다. 메모해놨다가 계속 기억을 살려놔야 돼요. 문제 푸는 요령들이에요, 이거. 요령들입니다. 이거. 자, 그럼 2번 지문이에요. 등록증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 군, 구청장이 교부한다. 맞아요? 등록장은 시, 군, 구청장이 등록같이 교부하는 거 맞죠? 맞고. 3번. 자격증 및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는 시도의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한다. 틀렸죠? 등록증은 시도의사가 아니죠. 등록관청이죠. 그래서 이것도 스킬이라고 했는데 자격과 등록이 나왔지 않습니까? 자격과 등록이 나오면 꼭 체크하고 한 번쯤 봐야 된다고 했죠, 이거? 이것도 오답노트 체크해요. 그래서 26회 때 등록 자격을 3번이나 바꿔냈어요. 3번이나 바꿔냈는데 26회 시험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사실은. 자격증을 대여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거?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요? 그죠? 자격증을 대했다는데 웬 등록이에요? 맞죠? 틀렸어요. 그러니까 한 번쯤 체크하고 가야 돼. 이런 황당한 지문에 속으면 안 돼요. 이거. 그러니까 요즘 문제가 아주 지문이 이상하게 지금 출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지문에 여러분들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의외로 많이 속는다는 거죠, 이거. 이런 황당한 지문에. 근데 집에 와서 보면 이게 엄청 잘 보이는 거예요. 집에 와서 보면. 시험장에서는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몸에 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지금 계속 스킬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몸에 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메모 쫙쫙 해놨다가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살리면서 가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지문들 틀렸죠,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속으로 생각하냐면요. 자격증 대여하면 자격 취소되지. 자격 취소하면 반드시 등록도 취소돼. 그러니까 자격증을 제한 자에선 개공에 대해선 그 등록을 취소한다. 맞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없는 얘기 떠올리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자꾸 소공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죠? 이렇게 자꾸 강조하냐면 여러분들은 속으로 그러거든. 성인이다 보니까 그만두면 신청할 수 있잖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내가 신호등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신호등 얘기 많이 할 건데 인장 등록은 업무개시까지 해줘야 되죠. 맞죠?
그러면 인장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중개 업무를 개시할 수 없다. 개시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인장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인장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업공사는 중개 업무를 개시할 수 없다. 이렇게 냈어요. 뭐가 틀렸어요? 예? 할 수 있죠. 그죠? 할 수는 있는데 업무 종류만 먹으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지금? 인장 등록 업무 개시까지 하라며요. 그죠? 그럼 업무 개시까지 인장 등록 하지 아니한 자는 업무 개시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맞았다면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 적색 신호등입니다. 빨간불이에요. 지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나갈 수 있는데 딱지만 끊길 뿐이다. 이 얘기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합니다. 중개법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이게 익숙치 않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인이다 보니까 이런 식의 질문들을 빨리 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이냐 이외냐를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게 이런 것들을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인장 등록은 업무시험까지 해야 한다, 알고 있어요, 다. 근데 개념을 묻는 거죠. 물론 시험에서 이렇게 묻진 않아요. 묻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문제 지문을 보는 각도죠. 그러니까 소공사는 등록 시작할 수 없다. 맞거든요. 그만두면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안 되고. 보증 설정하지 아니한 자는 업무 개시하면 안 됩니다. 맞죠? 근데 할 수 있는데 그냥 이거 업무 종류만 먹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없는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있는 대로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안 하고요. 있는 대로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파악해야 된다. 이런 지문들. 그러니까 이제, 틀렸어요. 인장 등록하지 아니한 개공은 업무 개시해서는 안 됩니다. 맞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거 등록과 자격도 말이에요. 이것도 그 26회에서 스타트를 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문. 이 지문도 이게 맞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자격증을 대여하면, 자격 취소잖아, 이거. 그럼 개공이 자격 취소되면 반드시 등록 취소해버리죠? 그죠? 그렇게 추정한다니까. 근데 자격증 대여했다고 그랬잖아, 지금. 그죠? 그럼 등록이 취소된다는 아니죠. 결과적으로는 등록이 취소되지만 이 지문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자격증 대여했을 때 등록을 취소하느냐, 자기를 취소하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죠, 지금.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3번 질문 정답이었고요. 4번입니다. 등록증을 교부한 관청, 그 사실을 공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맞습니까?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줘야 되죠. 이런 식의 지문도 말이에요. 이런 식의 지문도 자격증을 교부한 관청은 시도사회 해놓으면 그냥 알아보는데 자격증을 교부한 관청이라고 하는 거죠. 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내버리는 거예요. X죠, 지금. 지금 자격증이라고 그랬죠? 등록증 교부했을 때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못 알아보시는 분들이 이제 중개법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읽으면서 정확하게 짚어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9, 10월 달 가면 제가 그분이 오셨다는 얘기 많이 할 거예요. 그분이 와야 된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그분이 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은 스킬이 몸에 배 있는 거예요, 이제 딱. 그러면 스킬이 딱 몸에 배는 분들은 문제를 보는 순간, 이 지문 뭘 장난쳤다. 금방 보여버리는 거죠, 그냥 다. 지문들이. 그러니까 그 시기가 딱 와요. 그 시기가 와야 되는데, 끝까지 안 오고 보시는 분도 있어요. 있는데, 이제 열심히 하신 분들은 9월 달쯤에 와요. 9월 말 정도, 이 정도면 이제 그분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문이 이제 보입니다, 그래요. 지문이 보인다. 그러면 시험장에 가면 내가 정답에다 손들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늦게 오신 분은 이제 10월 달이고, 이게 끝내 안 오신 분은 시험장에서 두세 개가 내가 정답에다 손들고 있는 거예요. 두세 개가. 그럼 이제 탈락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게 빨리 와야 돼. 그러니까 이런 스킬들이 몸에 배야 됩니다. 그러니까 읽으면서 이 스킬이 이 몸에 밴 분들, 그분이 오신 분들은 읽으면서 바로바로 체크하고 나와요. 자격증, 등록증, 한민호 그놈이 이거 분명히 구분하라고 했어. 그러면 자격증 교부, 협회 통보, 바로 X죠. 쫙쫙 긋고 바로 X 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뭔 말인지 되십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 과목은 60점과 80점의 차이가 별로 없다고 했죠, 실력 차이가. 아는 건 둘이 비슷해요. 60점, 80점이. 근데 차이가 딱 그거라고 그랬죠, 스킬.
문제를 볼 때 80점은 이걸 정확하게 짚으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60점은 다 읽어보고 나서 다시 돌아와. 이게 뭐가 틀렸지 하면서 이게 60점이에요. 이게 60점입니다. 그 차이예요, 딱. 근데 이제 이 모의 뵌 분들은 이걸 읽으면서 체크합니다, 다. 예. 자, 그래서 4번 맞고요. 5번입니다. 자격증을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를 납부해야 한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건 구체적으로 시도조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위탁이 없는 한 시도조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22번 문제. 공사업상 등록관청이 다음 달 10일까지 공사협회에 통보해야 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답형 문제인데 등신을 통보한다고 그랬어요. 등록사항과 신고사항을 통보한다고 그랬는데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사항 통보해야 되죠. 소공사 고용신고사항도 통보해야 되죠. 분담설치신고도 통보하고. 그래서 신고사항 다 통보고 4번 업무정지나 등록취소도 통보하는 거 맞죠? 그러나 자격주사나 자격정지는 통보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시도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5번 정답이었어요. 자, 그럼 서브노트로 다시 들어갈까요, 이제? 등록 절차 연습을 다 했습니다, 이제. 다 했고. 그럼 여기서 이제 서브노트 25쪽입니다. 지금까지 절차가 지금 어떻게 됐었냐면 등록 기준을 확보했어요.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검토하고 요건에 적합했다. 그러면 등록을 통지해줬고요. 등록 통지가 나갔어요. 보증을 설정할 신고 들어가면 이 사항을 확인하고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한다. 그 다음에 중개 업무를 시작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절차가 진행됐는데 신청한 날로부터 등록 통지까지는 며칠이라고요? 7일. 7일 내 등록을 통지하게 돼 있고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는 인장을 등록하시라고 그랬죠? 인장 등록은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등록 통지가 되면 등록에 효과가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전에는 무등록 상태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등록 통지가 되면 등록은 영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등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등록이라는 절차는 결국은 위법했던 것을 적법한 것으로 바꿔준 적법 요건에 해당하고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등록을 해주는데 이걸 기속성을 띈다고 그러고 금지를 풀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등록이라 돼 있지만 실질은 허가다. 허가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양도 상속 대여가 다 안 됩니다. 그 다음 갱신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영속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등록의 성격이고 그럼 이제 절차상 일단 주의할 점은 등록관청은 신청인이 기준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신청 하나부터 10일 내에 7일 내에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그러면 틀렸다고 그랬죠, 이거? 등록 통지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등록증 교부 시에는 부증 설정 사항 및 인장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틀렸어요. 부증 설정 사항만 확인하고 지체 없이 나가는 겁니다. 이 점 주의되고 등록을 한 자는 3개월 내는 업무 개시해야 한다. 이런 규정은 없다고 그랬고. 맞죠? 그 다음에 업무를 개시하기 위한 필요 충분 요건은 3가지. 인장 등록해야 되고 보증 설정해야 되고 증받아 개시해야 됩니다. 3가지 중에 한 가지로 충족 못하면 업무 개시하면 안 됩니다. 됐죠? 이게 이제 등록 절차고. 그럼 이제 업무 개시했어요. 했는데 이 시점에서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사유가 발생한 거예요. 이걸 등록의 실효 사유라고 그래요. 그럼 개인인 계곡이 사망했어요. 법인이 해산했습니다. 그럼 이때는 등록이 즉시 실효되죠. 사망 해산은 필요적 등록 취소의 첫 번째 사유입니다. 그러나 이건 즉시 실효하게 돼요. 등록 취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바로 실효해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취소를 당했습니다. 그럼 이때도 등록 효력이 없어지죠. 그럼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됐습니다. 그렇다고 등록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등록 효력은 유지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 폐업 신고했다. 그럼 등록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효가 바로 이 3가지입니다. 여기서 개인인 계공의 사망은 실효가 맞아요. 근데 법인 대표자가 사망했어요. 법인 대표자의 사망은 등록증 재규 신청 사유이지 실효 사유가 아니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무등록으로 바뀌었네요. 그러면 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으로의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다. 그럼 이게 뭐라고요? 무등록 중개업이에요.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이라는 개념은 이건 복합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중개를 업으로 해야 돼요. 그럼 중개업 자체가 아니었어요.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을 업으로 했습니다. 그래도 중개업 아니죠. 무등록 중개업 처벌할 일이 없고 나아가 우인항규에 한 번 정도 소개했습니다. 중개업 아니죠. 무등록 중개업 처벌할 일이 없고 나아가 약속 요구까지만 했습니다. 이거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했죠. 그럼 무등록 중개업을 처벌할 일이 없죠. 그 정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는 무등록 중개업이냐 아니냐 문제는 등록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예요. 그러니까 실효된 다음에 중개업을 영위합니다. 그럼 이게 무등록 중개업이죠. 그래서 해산후 중개업, 등록 취소 중개업, 폐업 신고 중개업이 무등록이에요. 또 등록 통지가 있기 전에 중개업을 영위합니다. 이것도 무등록이죠.
그래서 이자를 저는 태생적 무등록 중개업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등록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럼 이 사이에 중개업을 영위하면 절대 무등록은 아니네. 맞죠? 인장을 등록하지 않고 업무 개시했다. 업무정지. 보증비 설정 업무 개시했다. 임취. 증 개시 안 하고 업무 개시했다. 백과일뿐. 무등록은 아닙니다. 나아가 휴업기간 중에 중개업을 영위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을 영위하더라도 무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등록은 계속되고 있죠. 또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었거든요. 결격사유는 필요적 등록 취소죠. 그렇다 하더라도 등록 이력이 즉시 실효된 건 아니에요. 등록 취소를 당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에 걸렸을 때 이제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자는 우리 법상 최고의 처벌이 나간다고 그랬어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죠. 3년에 3천. 이자 신고하면 그럼 포상금 주는 거죠. 예, 포상금 지급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자가 체결시킨 거래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계약은 유효다. 등록이 적법 요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약은 유효고, 그 다음에 이자의 보수 청구권 인정한다 했습니까? 안 한다겠습니까? 안 한다겠죠. 그럼 무등록 중개업자가 의뢰인과 체결한 보수 지급 약정입니다. 이 약정은 강행규정에 위반됐으므로 이건 무효라고 그랬죠? 무효. 그럼 한 푼이라도 받았다면 반환해야 돼요. 근데 우연한 기회 1회, 무등록 중개업이 아니었어요. 우연한 기회 1회 소개하고 의뢰인과 보수받을 것을 약정을 했습니다. 이 약정은 유효. 근데 이 보수약정 금액이 너무 과했을 때는 신의칙상 감액된 보수만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 개업공인인교사입니다. 개업공인인교사가 의뢰인과 체결한 초과보수약정이에요. 그럼 이건 전부가 무효다,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다.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다. 알고 있죠? 이거 꼭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이거. 그 다음 무등록 중개업자의 업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라고 있다고 그랬죠? 업무방해죄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볼 수 있다, 없다?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볼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이거. 그래서 그 업무방해죄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했어요.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했습니다. 이 의뢰행위 자체는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처벌할 수 없다. 기억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무등록 중개업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이게. 자,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에 관련된 내용 26쪽에 판례가 쫙 실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6쪽에 판례 1번 판례 있잖아요. 설명은 다 했어요. 했는데 그저 세 번째 줄 밑줄 친 거 후단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매매계약 중개하면서 매매 당사자와 사이 체결한 중개보수약정은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등록업자가 의뢰인과 체결한 보수약정 무효라고 그랬죠. 이거 근데 표현이 무등록 중개업자란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에게 없는 자가 일어났죠, 지금.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례를 판시할 때는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 이렇게 딱 나왔어야 되는데 공사자격이 없는 자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그 점 이해해 두시고요. 시험에서는 판례를 그대로 인용하기 때문에 공사자격이 없는 자가 의뢰인과 체결한 보수약정 무효라고 기억합니다. 근데 2번 판례 보세요. 무등록 중개업이 아니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 또 이거 공사자격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우연한 기회 1회라고 그랬죠. 우연한 기회 1회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 등과 같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보수약정이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의뢰인과 체결한 보수약정은 무효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공사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한 번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 약정은 유효. 알아보시겠어요? 판례.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7쪽의 맨 위에 3번 판례. 이건 지난주에 언급을 했는데, 공인중개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여기서부터 밑줄이라고 그랬죠. 공사가 아닌 자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동업하여, 밑줄 긋고, 중개사무소 운영하다가 그의 귀책으로 중개사무소 폐업 신고한 경우 공사가 아닌 자의 중개업은 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 밑줄 그어야 되죠.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라 볼 수 없다. 자, 이 판례 사례 기억나세요? 이게 그거라고 그랬습니다. A의 중개사무소인데 갑이 사장님이시라고 그랬죠, 이거.
A가 자격증 걸어줬죠. A가 출근하면 이거 A 절대 대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 사장님이 막 도장을 막 찍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자 A가 겁나니까 자격증 빼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자 갑이 그랬던 거죠. 야, 2년 걸어주겠는데 뭔 자격을 빼냐. 못 뺀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A가 등록관청 해갖고 중개업에 폐업 신고해버린 거예요, 이거. 그러자 갑이 이 A를 내 업무를 방해했다고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거예요. 이 소송을 대법원까지 검사 끌고 간 거예요. 야, 처벌하겠다고. 당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자의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야, 아니에요. 아니란 얘기죠. 그래갖고 대법원까지 가갖고 결국은 이거 검사가 패소한 거 아닙니까? 그죠? 무죄 판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자의 업무는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로 볼 수 없다.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지난 우리가 문제 풀어봤던 게 무자격자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동호였다. 그럼 처벌 대상이 된다고 했죠? 이건 무등록 중개업이라는 얘기예요. 계획입니다, 이거. 그래서 일단 그 정도 감 잡아두시고, 그 다음 이제 4번입니다. 이건 누차 이제 얘기했는데,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않고 단지 보수를 받거나 약속하거나 요구를 하는데 그치는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지막 공사법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그랬죠? 이 판례였고, 다음에 5번 판례입니다. 이 판례도 내가 납득이 이제 안 간다고 그랬는데, 거래 당사자가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개업공사에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업공사에게, 말이 참 이상하죠. 근데 그렇게 가자고요. 그러니까 판사들도 공인중개사하고 개공하고 막 헷갈려 죽겠는 거예요, 그냥. 판사들로. 어떨 때는 공인중개사를 하겠다가, 어떨 때는 이거 개공이라 했다가, 막 그래요. 판사들도. 여러분들은 더 헷갈릴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판사들도 나한테 한번 강의를 한번 딱 들어야 되는데, 그럼 용어를 확실히 쓰는데, 이게.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이해를 못하고 판시를 지금 서시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이거. 이 얘기입니다. 의뢰를 하거나 미등기 부동산 전매에 대해 중개 의뢰했다고 하더라도 그 중개 의뢰행위 자체는 공사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건이었죠. 갑을 간의 거래를 우리 무등록업자인 A가 소개하는데, 무등록업자임을 갑이 알았다는 얘기죠. 알면서 중개 의뢰했어요. 이거 의뢰한 자 갑을 처벌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소송을 검사가 대법원까지 끌고 간 거예요, 지금. 이자를 무등록 중개업죄의 공동정범, 즉 공범이죠. 공동정범이라는 게 공범이에요. 그러니까 이자를 무등록 중개업죄의 공범으로 처벌하겠다고 검사가 대법원까지 끌고 왔는데, 아니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 의뢰한 자를 처벌한다면 살인범을 난 엄마도 처벌해야 된다고 그랬죠? 거기다 아버지는 가중 처벌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어쨌든 판례 여기까지 이해두시고, 나머지 이제 이중등록, 이중속 등록 중에 양도대여 금지는 제재를 위주로만 기억합니다. 그럼 이중등록이라는 것은 등록이 2개 이상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중등록은 등록이 2개 이상이다. 평택에서 등록을 했는데 이분이 군포시에 가서 등록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럼 이거는 관할을 달리한 이중등록한 거죠? 다음에 평택에서 공인중개사인 계공으로 등록을 했는데 이분이 법인인 계공으로 다시 한번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종별을 달리한 이중등록이죠? 그럼 이중 등록에 걸리면 양쪽 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합니다. 필요적 등록 취소고 and 1-1 이중에 걸리면. 다음 이중 소속이에요. 개업공사, 소속공사, 중개보존, 법인의 임원사원은 다른 계공의 소공보존, 법인의 임원사원이 될 수 없죠. 즉 개업공사 등은 이중소속할 수 없다. 그럼 이중소속이라는 것은 소속이 2개 이상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이 소속이라는 것은 중개사무소 양다리 걸치는 거라고 그랬죠, 이거? 그러니까 한 중개사무소에만 근무해라, 바로 이 얘기라고 했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양다리 걸치다 걸렸습니다. 그럼 개공은 필취죠. 필요적 등록 취소에 1-1입니다. 근데 소속공인중개사가 만약에 양다리 걸치다 걸렸다. 그럼 소공은 자격 정지, 자격 정지에 1-1이에요. 그래서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개공이 이중소속하면 필취, 소공이 이중소속하면 자격 정지. 다만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공이 이중소속했어요. 이거 업무함과 똑같죠? 그럼 필취죠? 자격증리 업무하면 필취입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조원은 등록도 없고 자격도 없으니까 행정처분은 없죠? 행정처분은 없으니까
행정처분은 없으니까 형벌만 나가죠? 1-1 보조원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소 제재 꼭 기억을 해두시고 등록증의 양도대여 금지도 잘 알아요. 자격증 양도대여와 똑같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의 성명, 상호, 사용, 중금명 한 것도 똑같아요. 이거 양도대여는 등록증 양도대여는 등록 필취죠. 필취의 1-1이죠. 다음에 거짓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 부정록 금지. 부정록도 지난주에 언급했죠. 부정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필취의 몇 년? 3-3이다. 그래서 이자는 신고한 포상금 주는 거예요. 양도대여한 자 받은 자도 신고한 포상금 주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러면 문제로 확인합니다. 문제지 38쪽. 23번, 24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그냥. 풀어보시고, 25번. 등록의 효력성을 관련 다음 설명 틀린 것은? 25번입니다. 1번. 법인이 해산하여 해산하면 등록 효력이 소멸하며. 맞아요? 법인의 해산은 필요적 등록사에 해당한다. 그죠? 그럼 법인이 해산으로 등록을 취소하면 이때는 증 반납해야 되죠. 사망으로 인한 등록 취소에는 반납 기준이 없어요. 근데 해산으로 등록사하면 이때는 대표자이었던 자가 7일 내 반납해야 돼요. 안 하면 100과. 2번 필요적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의 효력은 그때로부터 소멸한다. OX, X. 등록 취소를 당해야 되죠. 단 사망 해상은 즉시 실효예요. 즉시 실효입니다. 자, 그래서 2번 정답 됐고요. 3번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 하더라도 그 즉시 등록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로 인한 등록 취소를 당해야죠. 4번입니다. 공인인증개혁공사의 공인인증사 자격이 취소되었더라도 등록 효력이 그 즉시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예. 그로 인한 등록 취소를 당해야 됩니다. 5번 질문이에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라는 것은 등록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등록 중개업은 아니다. 맞아요? 그럼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하면 제재가 어떻게 돼요?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업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필취. 정지 중 업무는 무조건 취소죠. 자격정지 중 업무하면 자격 취소. 업무정지 중 업무하면 등록 취소. 필취입니다. 근데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가 중개업무를 했어요. 이건 뭐라 하겠어요? 예?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영등포 휴게소 보자. 100만 원 가지고 휴폐업 기간 변경 재개신고 위반이죠. 재개신고 위반이에요. 업무정지 아닙니다. 재개신고 위반이에요. 업무 재개신고 위반. 재개신고 해줘야 되죠? 자, 그러면 26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27번 가죠. 무등록 중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 있으면 빨리 해야 한다. 1번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가 거래 당사자와 한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무효이다. 맞죠? 근데 이걸 갖다가 저는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확실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인중개사역이 없는 자가 부동산 매매 행위를 중개하면서 의료인과 체결한 보수약정은 무효이다라고 하면 맞다 하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죠? 판례대로 인용할 거예요. 시험에서는. 그리고 저는 무등록 중개업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혹시 시험에서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잖아요. 모의고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무등록 개공이라고 표현하면 이건 무등록 중개업자로 이해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아시죠? 자, 그럼 2번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 중개하면서 당사로부터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않고 약속 요구하는 데 그치는 행위는 무등록 중개업이라고 볼 수 없다. 맞죠? 중개업 자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3번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한 자는 3년 이하 적금은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나 행정처분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그랬죠? 이런 식의 지문이 어렵죠. 3-3은 맞죠? 그럼 우리가 행정처분을 생각해보면 행정처분은 그거라고 그랬죠. 5가지. 등록 취소, 업무정지, 자격 취소, 자격정지, 지정 취소. 이게 행정처분이라고 그랬죠. 무등록 중개업자, 행정처분 맞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등록도 없고 자격도 없으니. 그죠? 맞습니다, 그럼. 다음 4번님은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완성된 거래당사 간의 법률행위 그 자체의 효력은 유효하다. 맞죠? 계약은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등록이 적법 요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5번 질문.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업도 형법상 업무방해죄 보호대상에 대한 업무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28번 문제 내려가죠. 틀린 것을 모두 옳은 것을 은했는데 기억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미등기 부동산 전매대에 중개를 의뢰한 행위도 공사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OX, X. 의뢰한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어요. 니은 공인인사가 아닌 자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도모하여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경우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맞아요? 다음 디귿 공사력이 없는 자가 운영한 기회 단 의뢰. 운영 기회 단 의뢰 나왔죠? 거래 행위를 중개하고 그에 따른 보수약정, 지급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무효이다. OX, 유효라고 그랬죠. 운영 기회 한 번 정도 소개하고 보수약정한 것은 유효다. 자, 그러면 지금 틀린 거라고 그랬죠? 틀린 거는 기억과 디귿이었습니다. 그럼 29번 문제. 이중등록, 이중소속 문제로 넘어갑니다.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입니다. 개공사는 휴업기간 중이든 업무정지 기간 중이든 다른 개공사의 소속공사나 중개보증이 될 수 없다. 그죠? 그럼 개공이 휴업기간 중에 이중소속에 넣으면 이중소속하면 어떻게 돼요? 에? 휴업기간 중에 이중소속은 뭐예요? 에? 아, 등록 취소. 아, 이중소속이잖아요, 그냥. 등록 취소. 1-1이죠? 업무정지 기간 중 이중소속도 마찬가지죠? 등록 취소. 자, 2번 갑니다. 공인인계상 개업공사가 다른 개업공사의 소속공사가 된 경우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개공이었죠? 개공이 이중소속은 뭐예요? 필취예요. 근데 이런 식의 질문 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에다 대고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질문 잘 내요. 틀렸죠? 예. 그래서 2번 정답이었습니다. 필취였어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요. 3번입니다. A 개업공사에 고용된 소속공사가 다시 B 개업공인인계사의 소속공사가 된 경우는 6월 이하의 자격정지 처리할 수 있다. 맞죠? 평상시 이중소속은 자격정지예요. 그래서 이걸 잘 물어보는 거예요. 소공 이중소속하면 자격정지예요. 근데 단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공 이중소속하면 자격 취소입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속공사가 이중소속하면 자격 취소예요. 그럼 3번 좀 맞고요. 4번입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속공사가 이중소속한 경우는 공사에게 취소된다. 맞죠? 예. 취소된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해야 한다. 이게 뜨게 되면 반드시 체크하라고 그랬어요. 취소해야 하는 건지 취소할 수 있는 건지. 자격 취소는 해야 한다만 있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런 걸 치사하게 말해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잃어버리면 틀린 거예요. 그런 추접스러운 지분에 속으면 안 됩니다. 5번. 이중 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에서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맞지요? 예, 그래서 자, 2번이 정답이었네요. 그럼 30번 문제는 우리가 기본수에서 풀어봤고요. 기출특강에서 다 다뤘던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31번 양도되어도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쉬었다 하시고.